TV. 자, 염청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늙어버렸어요. 한 달 사이에. 수염이 하얀 수염이 나네. 제가 오버워치 아이디가 네. 흰수염이에요. 좀 빠르게 노화가 됐어요. 털들이. 아, 머리카락도 반은 백발이에요, 사실. 염색한. 네, 염색을 그래서 많이 했어요. 원래 집안이 약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좀 이제 스트레스나 불면증,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평소에 이렇게 끼고 살다 보니까 보통 근데 그 집에서 잘 쉬고 계시잖아요. 너무 평화로우면 평화로운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쉬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많이 쉬면 그렇지. 특히 이제 바깥을 나가지 않는다거나 오랫동안 그러면은 이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뭔가 이렇게 외딴 섬에 나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로빈슨 크루소 같은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확 추워지면서 이제 가을이 확 느껴지고 이제 네. 곧 겨울이 오겠구나. 네, 벌써 네. 춥더라고요 날씨가.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네. 가스맨님은 오늘 노트북까지 준비하신 걸 보니까 네, 뭔가 좀 근본 그렇죠. 있는. 네. 자, 일단은 지난 염청교 AS부터 하시고 싶다고. 네.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그 홀스님이 지난번에 염청규 뉴스 읽어주는 남자에서 그 AS 방송을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저도 그 전에 댓글 하나를 보고 네. AS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하고 있었어요. 중요하죠. 우리가 네. 소통하는 방송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댓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채팅창에서까지 피드백을 바로 못 하더라도 그렇죠. 네. 유튜브에 네. 댓글로 의견을 네. 주시면 네.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도 어차피 3시간 동안 네. 완전 라이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도 틀리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한번 들어보고서 이제 어떤 얘기는 맞고 받아들이고 어떤 얘기는 또 저희가 이제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네, 그런데 이 AS를 해드릴 댓글이 지난 제가 출연했었던 게 이제 3화인데 3화 2부에 네. 일단 앞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카스맨님이 말씀하신 주가, 사내유보금, 배당소득세 부분은 싹 다 틀렸습니다라고 네,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뼈 때렸네. 이게 그 정도만 아니었으면 네네네.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게 어그로가 좀 셌어요. 이게 네네. 싹 다 틀렸습니다라는 얘기는 정말 하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지만 네. 이게 본인도 정말 이제 나름대로 네, 지식이 그렇죠. 있는 분이라는 거죠. 네. 네. 일단 둘 중 하나죠. 진짜 제가 싹 다 틀렸던지 아니면은 네네. 어쨌든 그 얘기 중에 그 윗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주가를 설명을 할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네. 그 사내유보금을 이제 풀게 되면 네. 주주들이 싫어한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싫어하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사내유보금으로 받은 배당금 같은 경우에 세금을 좀 많이 뗀다. 네. 그리고 주가가 올라 있는 거는 세금을 좀 이제 덜 떼니까 네.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그 주식, 얘기를 오른 주식을 파는 네. 게 낫지. 그렇죠. 예, 배당을 받아 네. 세금을 많이 떼는 것보다 네. 사실 주가를 띄워서 네. 오른 주식을 내가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게 더 낫다. 네, 요 얘기를 주주들 하셨죠. 입장에서는 네. 이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제 주가는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도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 자본금이 좀 줄어들면 미래 투자 여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수익이 좀 줄어들어서 미래 수익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네. 의견이 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214페이지에 굉장히 억울하셨구만. 그렇죠. 저도 어디서 들었던 얘기를 이제 했는데
찾아본 거예요. 이 얘기가 피케티까지 어디서 근거가 나오면은 약간 네. 그 그쵸. 신뢰가 좀 네. 생기죠. 뭐 저는 못 믿더라도 피케티가 한 얘기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뭐 피케티라고 해서 다 그렇죠. 모든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네. 때 판정 내리겠습니다. 카스맨,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럼. 네. 근데 아무튼 그냥 네. 그렇게 돼서 그 얘기를 저도 좀 인용을 한 거였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 배당금을 그 자기 자본 수익률로 나눈 것으로 이제 그 주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든의 배당 평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당금을 고든은 또 그 배트맨에 나오는 애 아니야? 그렇죠. 경찰서장. 고든 연관님, 네. 케리 근데 올드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미래에 계속 배당금이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걸 이제 현재 가치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미래의 돈은 지금 돈보다 좀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이걸 싹 해서 이제 무한 등비급수로 계산을 하면 네. 무한 등비급수의 합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많은 주가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 거죠. 반드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AS 충분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지끈거리기 때문에 네,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당겨 앉으시면 마이크 예. 그러니까 제가 AS를 왜 이 정도까지만 하냐면 이런 얘기를 네. 저희가 예능이잖아요. 네네네. 너무 많이 할까봐 저도 항상 아, 걱정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네. 네, 자세한 얘기는 주식 이야기는 딱 제가 하는 수준이 딱 적당하거든요. 맞아요. 주식은 하지 마. 네. 제가 항상 주식 얘기를 준비해 오는데 홀스님이 다 잘라버려요. 아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네. 있어요. 오늘은 좀, 네. 좀 다뤄볼 네, 겁니다. 나중에. 네. 자 일단 가스맨님이 AS를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면 저 요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복잡하지만 시청자들과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 간단 설명이라고 돼서 이거를 사실 이게 복잡하거든요. 네. 근데 그 존버마님도 AS를 AS 있어요? 한다고 또? 준비를 AS 하셨던 것 있어요? 같은데. 종관님 AS에 아, 근데 저 네. 제가 먼저였으면 네. AS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퀄리티가 먼저 앞에 깔렸는데 제가 이만큼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이만도 못한 아니요 그런. 안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니. AS 보고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게요. 일단 그냥- 들어보고. 아니 그냥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한 줄로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 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네. 아 맞다. 저도 AS 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 네. 텐데 그 AS를 받고 싶으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염천교를 구독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다음- 구독해 주시고 네. 댓글 네. 남겨주시면 네. 특히나 저도 댓글을 거의 다 보는데 이제 옆에 출연하신 분들은 댓글 거의 다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궁금한 점이나 좀 틀린 것 같다 본인 의견이 있으시면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팟빵도. 팟빵에서도 네.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돼서 네. 사실 이게 미국에서 일어났다. 네. 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일 텐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조용해요. 네, 그렇죠.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게 참 저도 그 공부를 조사를 하기 전에는 네. 사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지.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네. 그 얘기가 끝난 거죠. 분식회계를 한 거는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또 그 자세하게 들여보면 네. 그 어떤 부분에서는 분식회계의 혐의가 인정이 됐고 네. 어떤 부분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슈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우선 제일모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0%의 지분을 내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10% 내고 나머지 50%는 어디선가 이렇게 냈겠죠. 네. 어쨌든 제일모직이 제일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그 대주주인데 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래에는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개발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약품을 이쪽에서 개발하고 이쪽에서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에피스를 만들 때 네. 미국에 있는 이름이 뭐더라?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랑 그 합작해서 만듭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5%의 지분을 가져가고요. 나머지를 이제 바이오젠이 가져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바이오젠한테 옵션을 하나를 줘요.
전체 주식의 50% 마이너스 1주까지 구매할 수 있는 콜옵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은 뭐냐면 주가가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 절반에서 딱 한 주 부족하게 네. 살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이 이제 어디더라? 거기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한 2015년인가 그때 합병을 하고 그때쯤에 조금 지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하는데 그 직전에 그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는 자회사예요. 왜냐면 85%이기 때문에 네. 85%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 거기에 있는 이사들을 다 임명을 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로직스다. 그런 바이오로직스가 그런 회사기 때문에 자회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네. 설립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회계 처리를 할 때 시장가가 아니라 내가 이걸 만들 때 이제 얻은 그 취득가액인가요? 네. 어쨌든 좀 정확한 건 아닌데 정확한 용어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는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 있는데 이거를 2015년 그 합병과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라는 데로 바꿉니다.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 우리랑 관계는 있는 회사지 우리 회사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꿔요. 오. 그렇게 바꾸면서 주식의 가치가 취득가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가는 더 올랐겠죠. 아. 그런 시장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데 가치가 확 올라가니까 이게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에 만들어져서 손해, 2013년 손해, 2014년 손해를 계속 적자를 보다가 2015년에 갑자기 1조 2천억 원인가 1조 얼마의 수익을 보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게 없이 이거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딱 바꾸면서 이게 수익이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유망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이랑 합칠 때도 3대 1로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모직이 삼성물산보다 이만큼 더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수익을 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분식회계 이슈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반드시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해서 가치를 키워서 제일모직 사실은 되게 좋은 회사야. 네. 삼성물산이랑 이렇게 합쳐도 가치가 전혀 떨어지진 않는 회사라는 네. 근거를 대기 위해서 네. 바이오로직스를 만졌다.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떨어지지 않는 회사 정도가 아니라 훨씬 좋은 회사야. 아. 그러니까 3배 놓고 3대 1로 합병하자. 그러니까 네. 요 한 주가 삼성물산 세 주랑 가치가 똑같아. 아, 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그렇게 네. 우기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보면 이재용의 네. 경영 승계 때문에 때문에 있었던 일인 거죠.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렇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국민연금을 건드린 건 이미 나온 사실이고 네. 그 뒤에는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와 에피스 뭐 이런 복잡한 네. 얽혀있는 거를 장난질을 쳐서 네. 가치를 분식회계를 해서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네. 정당함을 우기기 위한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느냐에 대한 논리가 삼성에는 있어요.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그 콜옵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콜옵션이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이만큼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젠한테 50%에서 마이너스 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잖아요. 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그 자회사는 내 거고 관계회사는 내 거는 아니다. 그렇죠. 관계는 있지만이기 네. 때문에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어야 이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2015년에 만약에 바이오젠이 나 콜옵션 행사할래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콜옵션을 행사한 다음에 주식이 진짜 50% 플러스 1과 50% 마이너스 1이면 이사회에서는 동등하게 8명인가 하는데 4명씩 임명을 하게 되고 네.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앞으로 신약 개발이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분명히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반영을 해가지고 관계회사로? 이거를 관계회사로 변경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요거는 아직 해결이 안 난 겁니다. 이 새끼들이 무슨 뭐 네. 그 곰탕집 뭐 성추행처럼 뭐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야, 앞으로 이렇게 될 게 뻔히 안 보여? 네. 니들 바보야. 우리는 삼성인데 이건데 거의 그렇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네. 일어날 게 뻔할 뻔짜 뻔되니까 우린 미리 한 거다. 그런데 2018년 상반기에 바이오젠에서 우리는 콜옵션을 행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행사를 해서 그 주가가 이제 자회사의 비율에 맞게 변동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이렇게 이미 된 거를 우리는 3년 전에 예측을 하고 그때 바꿨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많은 참여연대 변호사나 참여연대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2016년만 해도 바이오젠에서는 이 콜옵션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되고 니들이 제일모직과 이게 합병이 되고 하면서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얘네는 콜옵션 행사한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올라갔으니까 행사를 한 거다. 그렇죠. 당연히. 네.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회계적인 처리를 할 때 미리 이거를 이제 얘기를 내가 얘네들이 이제 해결을 해서 주식을 산 다음에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게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입니다. 바꿨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미리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바꿨는데 이렇게 예측을 하고 바꾸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결정이긴 하거든요. 네. 요 부분에서는 지금 논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는 아니다 이것도 분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선물증권위원회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결정을 내리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와라라고 하고 금감원한테 보냈고 그리고 그때 그 분식회가 결정이 난 게 뭐냐면 이 콜옵션이 있다는 거를 왜 공개 안 했냐 이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바이오젠이 50% 마이너스 1주를 살 수 있다는 콜옵션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오른 주식 가격이 아닌 네. 계약할 때 가격으로 언제든지 살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있으면은 이거를 바이오 에피스의 그 50% 마이너스 1% 거의 절반을 다 이렇게 저쪽이 사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거를 공시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요 부분이 분식 회계로 걸린 겁니다. 근데 삼성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85% 바이오젠도 나머지를 가지고 있는데 둘은 알고 있었는데 왜 이걸 다 공개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그냥 그렇게 바이오로직스만의 회사가 아니라 뭐 제일모직도 연관이 돼 있고 삼성물산도 연관이 돼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결정이 나서 이 부분이 분식으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다시 이제 항소가 들어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근데 분식 금액 자체가 네. 뭐 이 얘네들이 네. 특히 우리가 이제 MB 정권 때 이명박이 나쁜 짓 했을 때 다스나 BBK나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래 뭐 자원외교 이렇게 하면서 네.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빼돌리는 그 방식이 네. 복잡했었거든요. 네. 복잡해서 그거를 막 찾아다니던 사람들도 네. 설명해주다가 지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맥커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비싼 그 도로 사용료 뭐 이런 것들 체결하는 과정들, 네. 그래서 뭐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네 뭐 하는 그 설명하는 게 네. 단계를 막 거쳐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도 이걸 보면 네. 그 이재용의 이 경영 승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푸디건이 형님이 네. 이렇게 너무 젊은 나이에 아프지만 않으셨어도 네. 이렇게 무리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더 알아보면서 이미 이거는 옛날부터 반복되어 온 여러 가지 역사와 한 20년 정도의 그 플랜이 진행이 되어 온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이재용이 이 삼성을 먹게 되는 네. 삼성을 이제 삼성의 그 부회장이 돼서 최대 주주가 되는 그런 코스를 밟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과정의 흐름이 있는데 오랜 플랜이 있죠.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싶어서 네. 이거랑 또 같이 이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야 좀 더 이해가 편한데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이건희는 이재용한테 삼성전자를 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냥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진 다른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좀 갖게 만든 다음에
그 다른 회사를 이재용이 좀 컨트롤할 수 있게 주면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되면서 이제 삼성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이 플랜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96년인가 95년도인가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뭐 에버랜드 전환 사채서부터 뭐 네. 역사가 길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네. 이 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랜드 그 받은 게 뭐냐면은 전환사채 받은 거는 다른 그 회사 에버랜드에서 더 주식을 낼 거야. 다른 회사 사갈 사람 사가 했는데 아무도 안 사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재용이 살 수 있게 네. 이재용과 이부진이 살 수 있게 하자 해서 그 전에는 또 보면은 상장되기 직전에 회사를 주식을 사라라고 한 다음에 그 주식을 삼성생명이 또 사줘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주는 바람에 그렇죠. 돈을 얼마 안 주고도 60억 가지고 한 2,300억 만든 다음에 그렇게 이제 에버랜드를 가져가게 되는데 에버랜드를 제일모직으로 합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앞으로 유망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뭐 이런 그 부동산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가 털실 만들고 옷대기 만드는 그런 제일모직을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인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제일모직이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에버랜드의 이름이 제일모직으로 바뀝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우리 신유망한 바이오로직스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이 너희 침체되어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건설회사 물산 삼성물산 너희를 우리가 흡수를 한다 라고 해서 흡수를 한 후에 이 삼성물산이 사라지고 제일모직이 이름을 바꾸죠. 삼성물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삼성물산 해서 제일모직이 사라진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 되었고 이름을 바꿨고 그 이름 바꾼 제일모직이 다시 삼성물산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와 다른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요 과정이 한 5년 단위로 한 번씩 일어나게 되는데 맞아요. 이거는 의심이에요. 킹리적 가심인 건데 그때 옵션을 왜 줬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스토리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아들한테 삼성전자를 주고 싶다 이 생각만 안 했어도 이재용은 이미 부자예요. 무리하게 삼성전자는 독립한 뭐 잘 돌아갈 거고 그 외에도 삼성이 얼마나 많은 계열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에버랜드를 지주해야 되니까 이게 보면 얘네들이 이게 복잡하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게 에버랜드라는 정말 우리가 노는 그냥 유원지를 이름으로 내세워서 지주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에버랜드의 회장이면 그냥 유원지 사장으로 생각하게. 근데 그 에버랜드가 여러 계열사들을 갖고 있으니까 관리하게 되는 이런 그림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결국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막 이런 싸움도 얘네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에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이면 우리는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계열사들의 삼성전자 주식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컨트롤하게 하려고 무리하게 국민연금까지 건드리고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이게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이거 미국에서 걸렸으면 거의 100년형 100년 그렇죠. 이상 한 200년형 받아요. 이런 거 분식회계 이렇게 걸리면.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일모직이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만들었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처음부터 이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밑작업들을 해놓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그런 식의 옵션을 미리 걸어놨겠어요. 2012년에. 맞아요. 그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요렇게 해서 먹었으니까 조금 더 요걸 키운 다음 다시 물산에 합치면 요 정도까지만 마무리가 되면 삼성전자까지 억지로 먹지 않아도 이미 경영권 안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은 충분해. 요거까지 만들기 위한 작전을 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유심히 듣다 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스토리랑 기가 막힐 정도로 비슷하네요. 어떤 스토리? 그게 어떤 스토리냐면 제가 나왔던 모 대학인데 성남시에 있는 K 모 대학이 있습니다. G모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역 이름도 있어요. 분당선에 있는 분당선에 있는 모 대학인데 제가 그 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그 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재학을 하고 있던 무려 10년 동안 제가 10년 동안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원생이 아니라? 네, 그냥 학사로요. 거의 10년을 이제 학사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쓸 수 있는 모든 휴학과 그리고 이제 군대까지 끼워 맞춰가지고 딱 제 10년을 채웠어요. 2006년도 입학 뒤니까 2016년도 그때쯤 졸업을 했으니까 딱 10년이죠. 근데 그 10년 동안에 이 학교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학교가 처음에 제가 입학을 했었을 때는 그냥 대학교가 있었고 전문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재단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제 대학이었는데 하나는 전문대고 이제 하나는 이제 그냥 종합대학인데 얼핏 생각하면 종합대학이 주이고 그러니까 규모도 더 크고 전문대학이면 사실 우리 사회의 통념상 에이 뭐 전문대 이런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저기 정답 나왔네요. 저기 나티님 네 빙고. 예. 근데 사실상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그 경원 죄송합니다. 경원대. 좋아요. 목 놓아 부르고 싶은 그 이름 경원대 좋아요. 현대 가천대를 이름 바꿨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요 심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저 지금 그 얘기하면요 좀 사연이 있어요. 정말 이게 정말 슬픈 사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 아이리시 보면 이병헌이 이 동상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그냥 옆에 또 김선희 뭔데요? 나는 전설 따위 믿지 않아. 약간 이런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감성인데 그런 감성이야. 자요. 돌아갈게요 다시. 잠깐 원래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이 얘기가 제 입에서 나올 거 생각 안 했는데 잠깐만요. 이 대학이 처음에는 전문대학도 있었고 종합대학도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합대학을 들어갔죠. 근데 종합대학을 들어갔는데 종합대학이 더 이제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은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는 뭐 이제 이게 전문대가 주고 약간 4년제가 주고 전문대가 자회사 같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알고 보니까 그 역사도 전문대가 더 길고 그러니까 전문대가 더 먼저 세워졌어요. 그리고 전문대는 그 전문대 리그에서 1등 아니면 2등이던 대학이고 경원대 종합대학은 사실 지금도 1, 2등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저 리그 상위권에 있는 대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입도 전문대에서 더 많이 창출됐대요. 그러니까 그 종합대학보다 전문대가 더 수익성이 좋았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 학교의 그 이사장이었던 이모 여사님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제 TV에도 좀 자주 나오시고. 사업 비리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이 참된 교육자다라는 것을 이제 동네방네다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보면 제가 고소 먹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니 좀 약간 유명하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러니까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멀리서 보면은 믿지 않는 여사님이라는데. 예 맞아요. 머리에 가채를 쓰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바이오 나노학과가 생겼었는데 저희 학교에 이일야 여사님이라고. 전 얘기했습니다. 아니 다 아는 거죠. 좀 얘기 안 했어. 경원대 이사장하면 다 아는 뭐 거죠. 이사장이 한둘이었나요? 예. 아무튼. 예. 아무튼간에 네. 그 여사님이 원래는 이제 저희 학교 이사장이 아니라 가천 그러니까 길병원 아시나요? 네, 인천에 유명한 되게 그 큰 병원이잖아요. 길병원의 그 이사장이셨고 그리고 그 가천 의대학 의대 같은 의과 전문대학일 거야 아마. 거기에 이사장이셨어요. 그런데 경원대 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한 거죠. 원래부터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여사님께서 쉽게 이제 빠르게 전화를 할게요. 그 노른자이 갔던 경원대 전문대랑 경원대를 합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교생이니까 학교가 좋아지나 보다. 딱 그렇게 생각을 했죠. 했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경원 전문대하고 경원 대학교 이렇게 합치면 사실 종합대학에 편입이 되는 거죠. 명목상. 근데 따지고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경원 전문대의 그런 어떤 캐시카우적인 그런 것을 좀 노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삼성 그 얘기처럼 막
그건 내가 인수해준다 하지만은 사실 인수 대상이 더 뭔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경원대학교가 대경원대학교가 됐어요. 경원대 이제 가족이 합쳐진 거죠. 우와 짱짱짱 했는데 거기까지 괜찮는데 이제 이제 가천 의대의 이사장이시자 대경원대학교의 이사장이 되신 그 겸임을 하고 계신 거죠. 이길려 여사님께서 이 둘을 또 합치겠다는 거예요. 가천대와 가천의대와 대경원이랑 합친대요. 우리 입장에서는 경원대 본교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잖아. 의대가 생겨. 야 우리 학교 의대가 생긴대. 좋잖아요.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니까는 그쵸. 아마 제가 이제 그 합칠 당시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치게 되면 전국 10위권, 10위, 9위 막 이 정도 크기의 대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즈는 머메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 좋아지나 보다. 했는데 함정이 있었네. 함정이 있어요? 경원대학교가 가천 의대보다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합칠 때 이름을 가천대학교로 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건 좀 세더라고요. 띵 맞은 거죠. 뭐야 이거? 예 학생들도 좀 띵했죠. 아니 뭐지? 합치는 거 좋은데 그러면 대경원대학교 본교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나라 이름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나왔잖아요. 처음에 어디였지? 제가 지금 삼성, 그러니까 제일모직하고 에버랜드가 뿅 합치고 그 다음에 에버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해가지고 제일모직을 샀는데 이름이 제일모직으로 바뀌는 그렇죠. 이런 거. 제일모직이 더 크다고 삼성물산 합쳤는데 그러니까요. 이름이 삼성물산으로 바뀌는 황당한 일이 사업계에서도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면 돈이 안 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여기 출연료 정도로만 이제 제가 생산성이 있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관념에 좀 되게 약해요. 특히 소속감. 그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부 독재 시절 때 나는 나라와 뭐지 조과 영광에 무고한 영광을 바쳐서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죠. 국뽕에 잘 취하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대한민국 만세 이걸 외치는 이런 그러니까 소속감이라던가 어떤 이름 그런 거에도 되게 강한 인간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비단 이 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뭐 이제 동문일수록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름에 대한 애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후배 어디 계십니까? 저희 12학번 후배가 인사를 받는데 미안하다. 12학번 때까지만 해서도 아직 경원대였거든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전 그때 교명 사수를 위해서 교명 변경 반대 운동을 투신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학교 쪽에 이제 블랙리스트 요조 인물로 찍혀서 10년 못 채우고 졸업할 그러니까 10년 채우고 졸업을 했잖아요. 하마터면 그때 잘릴 뻔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면 아무래도 이게 없다고요? 잠깐만요. 11년도에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넌 내 후배가 아니야. 미안한데. 넌 가천대 학생이잖아. 너는 가천대잖아. 경원대 학생이고. 나는 만국의 신화 경원대 학생이야. 대경원 대경원 제국대학교에 경원 제국대학 정도래 그게. 경성제대 아닌가? 경성제대? 이 슬픔은 저는 그때 나라 잃은 슬픔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매국노들이 어떤 놈들인지를 알았어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전 진짜 경원대라는 학교에 있어서는 전 애국자였다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제 그래가지고 아까 매국노 얘기했는데 매국노가 따로 없어요. 이게 매국노는 우리 가까운 곳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는 이완용이나 뭐 을사오적이 되게 뭔가 특별한 인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 학교에서 맨날 보던 그 지체 근엄하시고 뭔가 이렇게 딱 막 교직원이랑 평소에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어깨에 힘에 뽕이 딱 들어가시는 그 학교의 그 간부님들께서 약간 좀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그런 분이 되셨더라고요. 경성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겠네요. 경원대학교. 경원대 경성 어쩌죠. 경원대 입장에서는 경원대. 근데 또 가천대 입장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가천대생들도 강원대를 합치는 걸 좋아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근데 그렇죠. 이름이 가천대로 되면서 그렇다면 뭐 괜찮아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돈으로 따지면 의대가 사실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죠. 그 돈 때문에 이름 포기 못한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힘들지. 네. 가천 의대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어요. 왜냐? 근데 그분은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죽어서 내 이름 석자로 된 학교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가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누가 또 갖고 보면 이거 과천에 있는 대학교 아니야?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과천은 아니고 가천인데 이게 그 이길 여사의 호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김일성 종합대학교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 숭배, 학교 내 총장에 대한 어떤 그런 숭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길려대학교는 만들 수 없으니까. 네, 이길여 종합대학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길려 종합대학교. 아유, 딱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경원대 출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그 삼성물산 그 하고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그게 떠올라서 제 심장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진짜 억울해서. 여러 번 일어나시는. 이게 가천대 쪽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할 거예요. 별 굳이 생각. 얘기할 가치가 별로 없어서 알았어 이러고 갈 거예요. 아유, 이 얘기도 해야 돼. 아니, 진짜 억울했던 게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뭔 일 터지면 네. 주요 메이저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막 쳐줘요. 그쵸. 뭐 시한다 서울대생들이 무슨 시국에 뭐 어떤 걸 해가지고 하는데 경원대학교가 뭔 일 터지니까는 아무도 기사 안 쓰죠. 기사를 안 써줘요. 관심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돈이요? 그러니까 기사를 네. 취재는 왔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네. 근데 이게 올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돈 문제, 뭐 돈으로 기사를 막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걸 수도 있는데 아 그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만 저는 네. 제가 뉴스 읽어주는 남자를 매일 이제 업데이트 하잖아요. 예. 또 요즘에 보면 예. 이재명 이야기, 황교익 이야기 많이 해요. 듀어스가 나오니까 딴 거 하잖아요. 안 나와요. 안 해요. 맞아요. 하는 거예요. 경원대 기사 써봐야 아무도 안 보니까. 경원대가 무슨 대학이지 이럴 거야 아마요. 아 저도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하지만 그 이름은 제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그 소속이에요 소속.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바이오로직스 부식회계에 관련돼서 네.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으나 복잡해. 그렇죠.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2012년에 바이오로직스를 만든 그 이후부터 네. 처음부터 이게 제일 모직이 무언가 다른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이게 그런 네. 얘기 듣잖아요. 이재용이 여러 군데를 처분하면서 바이오로직스 이제 앞으로 삼성의 먹거리는 바이오 산업이다. 네. 뭐 이러면서 뭔가 기사도 나오고. 네. 근데 사실 그 제약회사라는 게 네.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축적된 어떤 네. 기술력과 네. 이런 게 엄청나게 쌓여 있어야지 가능한 일인데 네. 삼성이 뭐 사실은 삼성 자동차도 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어쩌겠다가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려나? 저는 이제 어떤 그런 기사가 나올 때 3세에서 망한다. 네. 왜냐면 그게 진짜 신약 개발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도 네. 성공할까 말까잖아요. 터지면 대박이고. 그거는 제가 조금 할 말이 있는 게 조금 더 정보를 아는 게 네. 이게 그거거든요. 그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그 셀트리온인가요? 네. 그 다른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피하기죠. 카피하기예요. 네. 그 바이오제너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기존에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성분만 정확히 배합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배양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배양 시설을 만드는 건설 기술이 우리나라가 건물을 빨리 짓고 그 건설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플러스에서 삼성 자체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유통을 하기가 좀 더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거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만들 때 그쪽에 이제 자기네들이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제일모직에서 만드냐고요. 그거를 삼성에서 다른 데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래 가치를 뻥튀기 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이 뭐냐가 네. 바이오야. 그쵸. 그러니까 그게 터지면 바이오인데, 대박이다라는 거지. 근데 왜 여러 다른 회사도 많은데 왜 옷 제일 만드는 제일모직에서 하냐는 거죠. 그래. 제일모직에서 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설립을 해서 최대 주주로 참여를 해가지고 왜 거기에 그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재용이 결국은 삼성전자를 먹기 위한 여러 가지 나쁜 짓들. 근데 저도 이제 바이오로직스를 한 거에 대해 저는 이거는 그냥 정말 소설인데, 네. 본인의 삼성전자를 먹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의 가치를 높이려면 네. 미래 가치의 뻥튀기가 가장 좋은 게 바이오였고, 네. 그래서 바이오를 선택을 해서 거기를 만진 거 아니냐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뭐 성장해봐야 이만큼이 네. 나오는데, 바이오는 터지면 초대박. 네. 이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회사랑 그 아까 에피스랑 바이오젠과 뭐 이런 관계, 뭐 이런 관계에서 그림을 잘 그리면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가 좋단 말이에요. 거기다 뒤에 삼성이 그렇죠. 밀어준다. 네. 이렇게 되면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회계 정보에서도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과를. 그거 하기에 좋은 밑밥 장치가 그 바이오젠과의 콜옵션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바꾸면 이게 급작스럽게 뻥튀기가 되면서, 그렇죠. 요게 이제 뭔가 그 분식회계 느낌, 분식회계는 애매한데 분식회계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효과는 분식회계 효과를 볼 수 있는 요거를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나오죠. 2조짜리를 9조로, 그러면 이게 뭐 만약에 분식회계가 확정이 되면 7조 분식회계잖아요. 네, 그 정도 되죠. 이게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 1조인가 분식회계했다가 그 대기업 이제 날라가고 그 사장이 뭐 100년 이상형 1조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면 900년인가요? 회사가 900년이면... 일단은 분식으로 나오면 최종 결론 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 못 파는 걸로, 전 거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근데 그 결과가 저는 제 생각에도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애매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저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조리함이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온 사회가.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경제사범들이에요. 네, 엄청나죠. 경제사범들이 너무 처벌이 미비하다. 처벌이 약하다. 이럴 때 함무라비법이 필요한데. 정말 자본주의 사회가 돈으로 모든 게 다 치환되는 사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돈에 관련된 범죄라고 한다면 돈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징벌적 뭐 배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그 조지는 그런 장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치 이거 이렇게 해먹을 거를 미리 누군가가 나 50년 뒤에 해먹어야지 하고 마치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헐겁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약간 의심도 좀 해봐요. 마치 이거 해먹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해놓은 건 아닌가. 우리나라가 그런 경제사범들한테 좀 형량이 너무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황제노역 이래가지고 전체 금액을 나눠가지고 며칠 동안 노역을 해서 그거를 빚을 까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까지 말고 노역으로 그 빚을 다 갚게 하면 무기징역을 무조건 무기징역일 거 아니야. 몇 세기를 살아야죠. 아니면 그 돈의 몇 배를 피해자들한테 다 갚거나 못 갚으면 그 많이 쳐줄게. 일당 15만 원. 이래서 갚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 딱 그 이제 빨간 딱지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네. 빨간 딱지 아저씨들이 재벌집으로 딱 가는 거 생중계로 딱 때리는 거예요. 딱딱딱딱 붙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재용네 집에 딱 이제 그 요원들이 가가지고 딱 이제 문 여십시오 하고 딱 그러지 딱 이제 TV에서 딱 생중계를 해주고 빨간 딱지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거 그 건드실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시각적인 뭔가 이런 쾌감이라던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인터넷 방송처럼. 아니 이게 왜 아니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빨간 딱지 아무렇지 않게 붙이는데 경제사범들이 이렇게 몇 조 단위로 갖고 이렇게 장난질 치면 빨간 딱지가 뭐예요? 그냥 그 펄펄 끓는 가마솥을 하나 보여준 다음에 옛날 왕정 시대 땐 그렇게 했다고요. 그 제가 이제 그런 역사가 좀 역덕이었기 때문에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 중국의 중국 같은 데는 이제 대륙이다 보니까는 왕조 국가가 되게 형벌도 좀 되게 버라이어티하고 스케일도 남달라요. 그 중에서 이제 최고봉으로 치는 게 이제 능지처참인데 우리나라에서 사극에서도 몇 번 나와요. 막 그렇죠. 대사칠 때 쭈바라 저자를 당장 능지처참하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한 제대로 능지처참이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능지처참은 어떤 형벌인 것 같아요? 사지를 찢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거열형이에요. 그러니까 술의 차자에다가 찢을 열자를 쓰는 거예요. 술의 4개로 이렇게 사지에다 달고 말들이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능지처참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능지처참은 뭔지 아세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사지 찢는 거. 능지처참이 뭐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그럼 부관참시. 아 맞다. 부관참.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관참 씨가 그거였지. 포 뜨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포를 떠요. 살을 치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 없는 부분부터 뼈만 남기고 이렇게 쭉쭉. 와, 그게 능지처참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사지를 뜯는 건 줄 알았네. 그러니까 비단 능자가 들어가요. 비단처럼 이렇게 깎아낸다 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뜰수록 나쁜 새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구나, 죽기 전에. 5,000번인가 10,000번인가를 뜨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되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근데 그거 포 뜨는 사람이 더 괴로울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 사람 무슨 죄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10,000번을 떠야 되면은 걔가 돌아버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걸렸대요. 와 3일 동안. 근데 이제 그 경제사범이 그 명나라 때도 있었어요. 중국 명나라 때 환관 유군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이 해먹은 스케일이 그 당시로 따지면 몇 조 단위를 이렇게 환관 새끼가 해먹다가 이게 걸려서 이제 이걸로 한 거죠. 그때 포를 한 10,000번 떴는데 한 3일 정도 걸렸다고 하고 제가 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 기록에 뭐 그런 기록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또 가마솥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마솥 끓는 펄펄 부는 가마솥 정도는 진짜 애교인 거예요. 전근대 왕정 시대였으면은 이것감이에요. 이것감. 포 뜨다가 채팅창 채팅창에 포 뜨다가 사람이 죽으면 포 뜨는 사람이 죽었어야 됐대. 그래서 안 죽고 잘 안 죽이고 떠야 되는. 그 횟수를 채우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약간 그래서 제가 좀 팩트를 약간 정정을 해주면 모래성 이렇게 하는 듯 돌아가면서. 그래요.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죽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만번에 다 그냥 몸에 있는 모든 그 살을 다 뜨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일단 피 때문에. 그래서 대개 첫날 때쯤에 죽는데요. 첫날 때쯤은 이미 죽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죠. 너무 빨리 죽으면 책임을 물었지. 그래도 통념상 3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그래도 살려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을 엄청 막 먹인대요. 굉장히 인권적이네 그래도. 네.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구조 몇 조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을 한 뭐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명나라 때 그 환관이 떠올라서 한번 뭐 그런 얘기 시끄러웠습니다. 그 최근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 최근에 네. 이희진이나 그런 주식 사기한 주식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온갖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어디 감옥에서 한 10년 살다 와서 어디 뒤로 뭉쳐놓은 돈 몇십억 원, 지금 몇백억 원. 그 양반이 그 주식 사기 친 사람이 네.
뭐 오른다 한 것들이 다 네. 사실은 네. 쪽박주들이었고 네. 그래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감옥에 갔는데 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쪽박주 중에 하나가 블루홀이 있었대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느라고 못 팔았는데 배틀그라운드가 뻥 터져. 그 사람 야 지금 나가고 이진 싶겠다. 저평가 뭐 그때 나왔었죠. 나가고 싶겠다 지금. 꺼내줘. 그때 블루홀은 정말 이걸 왜 사 이랬는데 네. 그런 줄을 그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 인생 좆됐다. 인생 이러고 그래도 이제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블루홀 배틀그라운드. 네, 제가 지난번에 3화 1부에서 얘기를 했었던 그 브로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희진이나 그런 사기꾼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PD수첩에 나온 그 부동산 그 무슨 강사? 네.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이희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정보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막 거래를 막 시키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는 조금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뭐 그런 느낌보단 우선 그런 것도 있지만 적어도 투기다. 거기에 들어가서 투자를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투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 근데 블루홀이 네. 배틀그라운드를 떴는데 펍지 주식회사로 독립했잖아요. 배틀그라운드가. 네, 네. 블루홀 주식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올랐던 블루홀 주식은 좀 내려갔나 어떻게 됐나 그거는 제가 다 몰라요. 궁금하네. 안 되더라서. 그게 저도 사실 작년 네. 펍지 주식회사로 독립을 해서 배틀그라운드가. 저도 작년에 블루홀을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장외 주식이라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처럼 거래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가지고 그때 3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광복절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틀그라운드가 막 뜨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하는 거지? 근데 블루홀인데 장외 주식인 거예요. 거래가 안 되니까 아는 형들 좀 혼자 사긴 좀 그래서 1,000만 원씩 합시다 하고 했는데 한 형은 나는 좀 더 보고 그리고 한 형은 난 영혼이 없는 것 같아 이 회사에 막 이러면서 안 샀는데 일주일 지나서 그때 8월 15일 연휴 끝나고 77만 원인가가 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형 못 사 이제. 그때 내가 사자 그랬잖아. 못 사. 그때 친구였으면은 아깝다. 아쉽다. 제가 가끔씩 이런 정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염청교 함께하고 계십니다.